네, 조금 전에 그 우리 수문조사 기술원에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관측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보고 발표를 부탁하신 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잘 쌓이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발표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 K-워터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 저희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라고 그럽니다. 이 디지털 가람 플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 실무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 성과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스템은 실무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 내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떠왔는데 동영상을 틀면서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두에서 그 이상우 우리 수정 학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본 강우로 인해서 저희 K-워터에서는 대청댐하고 난강댐은 지금 풀 발전 중이고요. 12월입니다. 풀 발전 중이고 그리고 광동하고 달방댐은 지금 자연 원류 중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제 근무를 섰거든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저도 한 21년 됐는데 12월 달에 방제 근무 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보면 저희 코로나가 아마 한 기점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열풍 그리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나라도 전 정권에서도 그 디지털 뉴딜의 하나가 그 디지털 트윈이었었고요.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하나의 그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0년도에 댐 하루에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뭐 섬진강댐, 합천, 용담댐 이렇게 큰 홍수를 겪었고 그간 저희가 뒤돌아보면 K-워터가 사실 댐을 주로 바라보며 댐 운영을 했고 하류 상황을 그렇게 고려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저희가 댐 하류 홍수 이후에 이거 우리 사회적으로도 K-워터가 이제 댐 오퍼레이션 할 때 댐 하류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어떤 요구도 있었고 그 내부적인 그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서 댐과 위협과 하천을 한번 함께 바라보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21년에 섬진강 댐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5대강 분류는 완료를 했고 내년 말까지 전국토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 제조업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조업에 시작을 해서 도시, 교통, 국방 등 최근엔 여러 분야로 좀 확장을 되고 있고요. 저희는 수자원 분야 그리고 그 분야별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그 목적은 다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사실 구글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분야의 이런 대유역 섬진강이라든가 우리 전국으로 단위의 이런 디지털 트윈 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았는데요. 수자원 분야의 디지털 트윈은 어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전의 시뮬레이션, 피드백, 그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해를 찾는 솔루션을 찾는 그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정의를 내리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디지털 트윈의 단계를 보통 레벨 1에서부터 레벨 5까지 정의를 합니다. 레벨 1은 이제 미러링 단계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 놓는 걸 이제 미러링 단계라고 그러고요. 레벨 2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그런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 올려놓는 걸 그걸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고요. 3단계는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그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각종 수문, 수리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 체계를 하는 그런 단계를 3단계라고 그러고 최종의 단계는 이제 오토노머스, 이건 자율의 단계라고 하는데 뭐 제 세대의 자율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K-워터는
레벨 3,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댐 운영의 의사결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댐을 방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양을 방류를 하면 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루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범위를 말씀드리면 왼쪽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게 섬진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대강 위역으로 완료가 됐고요. 내년까지 회색,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포함한 그 기타 위역까지 해서 남한 전체를 디지털 트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는 이제 기술적 범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니터링, 홍수, 가뭄. 지금 현재까지는 가뭄까지는 저희가 올려놨고요. 앞으로 물순환이라든가 수질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예,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디지털 트윈을 시작을 할 때 저도 사실 디지털 트윈의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수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보고 관련 업체를 만나봤을 때 디지털 트윈의 어떤 3D 엔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웹 GIS 기반의 엔진이 있고 게임 기반, 그러니까 언리얼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티 이런 게임 기반의 엔진이 있는데 저는 수자원 쪽에서는 웹 GIS 기반이 맞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는 세슘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 분야가 기술이 워낙 발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가 개발하는 와중에 지금은 세슘4 언리얼, 세슘4 유니티라고 해서 이제 게임 엔진과 어떤 웹 GIS 기반의 엔진의 그런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웹 GIS 기반 세슘 3D 엔진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3차원을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 영상을 설정하고 지도 화면에서 거리 면적 고도, GIS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우리 직원들 사실은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의 유저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야지 그 시스템의 기능들을 잘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저를 현재까지는 우리 케어워터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케어워터 직원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럼 3차원 지도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과 같은 하천 부속 시설물들은 이렇게 드론으로 매핑을 합니다. 드론으로 매핑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메쉬를 짜고 메쉬를 또 텍스처링이라고 해서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3차원 객체를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를 하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멀티빔 에코 사운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 DM, 저희가 1m짜리 DM을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저수지 자상을 마치 3차원 스캔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3차원 지도는 정사 영상하고 DM을 이제 병합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들고요. 보시는 3차원 지도에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는 순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케어워터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물관리 종합 상황실에 보면 빅보드라고 있습니다. 이 빅보드가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와이드가 아니라 일반 PC 화면을 한 3개, 4개 정도 붙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저희 왜 아이폰을 보시면 아이폰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눕혔다 세웠다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게 그 반응형 웹페이지, 리스판스 웹페이지로 만들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하고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어떤 그 큰 대시보드에 어떤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를 올려놓고 그 사장님과 여러분 임원들께서 같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툴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화면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대강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역 단위 키맵이 있습니다. 키맵을 활용을 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이렇게 5대강 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오른쪽 화면, 우측 상단 화면은 이제 GIS 기능인데 뭐 거리라든가 면적, 뭐 표고 이런 것들을 저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 영상 밑에 이제 DM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GIS 기능은 정보들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차원 객체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오른쪽 하단은 이제 스플릿 뷰 기능인데, 스플릿 뷰 기능은 사실 제가 아이패드 보면서 이제 착안을 했는데, 요 목적은 저희가 댐에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방류를 하고 2000톤을 방류를 했을 때 하루 하천 상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플릿 뷰 기능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맵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LOD4라 그러는데, LOD가 레벨 오브 디테일이거든요. LOD4 수준의 건물 객체도 탑재해서 어떤 보다 현실감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골 같은 경우, 비도심지 같은 경우는 박스 형태로, 이건 LOD1 정도 수준이거든요. LOD1 정도 수준의 건물을 탑재해서 진행을 했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화면이 멈춰버렸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활 지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도를 탑재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홍수 피해 지역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 홍수 피해 지역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정보를 함께 표출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다이나믹 플러드 리스크 맵이라 그러는데, 동적 홍수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 하단은 홍수 위험 지도. 이건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수 위험 지도를 올려서 사전에 어느 지역의 홍수 위험 지역인지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위협도라든가 기본적인 행정구역도 이런 지도들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가장 뭐라 그러죠? 저희 디지털 가람 플러스에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기능인데, 어떤 수위국이라든가 우량국 이런 수위 데이터들을 과거에는 그 지점병을 갖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고 그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어느 위치인지는 또 다시 뭐 GIS를 올리던가 이런 이중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플랫폼에 올려놔서 그 지도 위치를 함께 지도 정보를 보면서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저희 댐 운영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수위 정보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에서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 홍수 피해 사상을 드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향후에 나중에 그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 원인이 뭐였는지를 영상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염수 침입하는 그 염수를 그 EFDC로 모델링을 24시간을 합니다. 24시간 해서 보정을 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저희 홍수 분석 결과인데 하는 과정인데, 이건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저희가 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댐 운영을 하는지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플랫폼을 활용한 댐 운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과 강우 예보, 홍수 분석, 댐 방류량 산정, 하류 하천 영향 분석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홍수관리 의사결정 과정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플랫폼은 홍수 분석 시스템을 탑재, 실시간으로 숨은 기상 자료를 연동하여 물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마 기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섬진강 유역의 홍수 조절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14일 17시까지 약 130mm의 강우로 인해서 섬진강댐은 초당 최대 2,000톤의 호수량이 유입된 상황에서 85%는 댐을 저류하고 15%인 초당 300톤을 수몰 방류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6일까지 섬진강댐 유역에 약 300mm의 많은 강우가 기상청으로부터 예보됨에 따라 섬진강댐은 최대 초당
1,500톤으로 방류량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섬진강댐 계획 방류량의 약 80% 수준으로 하류하천의 일부 구간에서 계획 홍수의 추가로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K워터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협의를 통해 기상 및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방류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7월 15일 오전 섬진강댐 하류 하천의 수위 현황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강수로 홍수 예보 주요 지점인 불의교, 군곡표 등은 정상 단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하천 홍수량의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섬진강댐은 후속 강우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초당 1,500톤을 700톤으로 줄여 방류하면서 하류하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섬진강댐이 추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협의하고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당 700톤을 방류하는 경우 하류하천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강우 및 댐 방류의 영향으로 계획 홍수위 및 제방구는 초과하지 않으나 22개 지점에서 제약 수위가 초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람이 발생한 제약사항은 하천 구역 내외에 있는 세월교 및 도로 등으로 관계기관에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고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며 댐 직하류 지역은 빈틈없는 경고 방송을 통해 방류량 증가로 인한 수위 상승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K워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세계에서 홍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물관리 의사결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시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디지털 트윈을 하다 보니까 공간 데이터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 DM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M을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는 DM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하천을 예를 들면 하천의 수신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DM을 하천 라인은 다 잘라내고요. 하천 기본 계획에 있는 하천 횡단 타점 있잖아요. 횡단 타점을 다시 그 DM을 엎어서 그 공간 보관해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만 하는데 한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디지털 트윈의 아웃풋은 하려 할지 몰라도 그 과정은 결코 하려 하지 않거든요. 전산 노가다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국가나 뭐 어떤 기관에서 좀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수잔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통적인 모델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핌이라고 매우 빠른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섬진강 위역을 해석을 할 때 저희가 강우 유출부터 그리고 댐 오퍼레이션 그리고 하도 홍수 추적까지 섬진강을 하는데 몇 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빠른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AI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 AI하고 전통적인 모형하고 어떤 그 믹스된 그 하이브리드 모형을 좀 개발할까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떻게 됐든 디지털 트윈하면 그 결과를 3차원 지도에 올려서 좀 직관적으로 잘 비전문가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니까 저희는 그 3차원 가시화하는 기술도 조금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3차원 가시화하는 기술의 가장 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빠르게 결과를 올리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AR 부분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R, VR 이런 기술들이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저희 수자원은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댐 하천이라든가 그런 댐 상류라든가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AR, VR 적용하는 기술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좀 좋은 성과를 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달에 네이버랑 해서 사우디 제다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하는 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다시 쪽, 사우디 쪽을 좀 디지털 트윈 구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계획이고, 또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우디가 형님 국가라고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뭘 하면 인접 국가에서도 좀 따라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인접 중동 국가에도 좀 사업을 준출해 볼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자원 기술을 좀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